윤 대표님, 예. 며칠 전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이화영 전 예. 경기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6월 7일 날 예, 지금 내려지게 되어 있는데 예. 이 1심 선고를 앞두고 느닷없이 검찰청 내 술판 이 사건이 지금 터졌습니다. 예. 뭐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이화영의 일방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의 무슨 검찰 무슨 특위 독재특위 뭐 여러 개 그런 데서까지 지금 항의 방문을 하고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까지 이제 그 6월 7일 날 선고되면은 이재명까지 여기에 대해서 그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구속 기소는 모르지만 불구속 기소는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범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아니, 경기지사가 부지사가 어떻게 지사한테 아무 그렇죠. 얘기 없이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을 추진합니까? 물타기 하고 전선을 혼돈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화영 참 나쁜 사람이고 거기에 또 이재명 어제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100% 진실 같다고. 예. 이렇게 한 건 뭐겠어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냥 검찰의 순수성에 대해서. 그리고 확인도 안 되는 거를. 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재명에는 검찰이 어떻게 동네 건달만 또 못한 짓을 하느냐 하면서 기정사실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고 사악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1심 선고를 앞두고 좀 심한 말로 하면은 발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1심 그걸 흔들기 위해서 지금 신준우 재판장은 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아마 이 판결문 쓰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검찰에서 술판까지 벌여가지고 검찰청사 내에서 거기서 회의와 압박을 했다. 이러면은 이게 사실인가? 자칫하면은 판사가 이분은 좀 저는 보수적인 판사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에 있었던 유창훈이처럼 진보 뭐 이런 쪽 판사 같으면은 이걸 유죄 때리려다도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뭐 노리고 한 거죠. 그리고 또 확정해서 저 이화영이가 중형을 구형처럼 받을 때도 이재명이가 자기는 좀 빠져나가려는 정치적인 그 어떻게 보면 끈을 가지려는 어떻게 보면 비열한 수작이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방이 뭐 검사실 경기지검 수원지검 검사실 옆 창고방 뭐 1313호인가요? 그가 검사실이고 그 앞에 있는 창고방 아마 뭐 피의자들 대기실인 모양이에요. 1315호라고 그러네요. 그 창고로도 쓰고 와서 뭐 어디 검사방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 뭐 조사하는 사람은 검사방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러 하는 사람은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방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영도 그동안에 수원지검에 조사받으러 자주 갔으니까 그쪽에 뭐 살죠. 그과도 샅샅이 알 테고 또 이재명도 변호사 하면서 수원지검을 얼마나 자주 갔겠어요. 그러니까 또 샅샅이 알고 하니까 노린 거죠. 노렸는데 이게 왜 뻥이냐? 첫째는 날짜를 특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6월이라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죠. 그거 다 나오죠. 검찰청 내에서 술을 마셨다. 말도 안 되는. 거기다가 뭐 연어회에다 회덮밥을 먹었는데 그 날짜를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날짜만 지정하면 딱 바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연어 좋아한다는 건 다 알거든요. 옛날에 왜 태국 그 도망갔을 때도 연어회 배달시켜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화영이고 김성태는 형님 동생 20년 지기예요. 20년 그럼 뭐 지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잘 짜진 각본이에요. 날짜도 없고 또 거기 수원지검에 갈 때는 그 이화영이나 갈 때는 항상 교도관하고 같이 다닙니다. 그렇죠. 아니면 도망가면은 큰 책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거든요. 교도관이 그러면은 이화영을 그러면 그냥 너 술 먹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화영이는 그 수험지검 조사받으러 가면서 그 방 구석구석으로 아니까 거기에 연어회 뭐 시켜놓고 뭐 술 먹었다. 김성태하고 뭐 방용철하고 그러니까 잘 짜겨진 각본인데 날짜도 없고 또 교도관이 허수아비냐 이거죠. 그리고 또
수원지검 1층에 검색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려면 다 소지품 검사를 다 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연어회 들고 거기를 갈 때는 헤드밥 들고 갔는데. 정문 지키는 사람하고 다 검사실에서 야 연어회 들어올 테니까 그냥 조사하지 말고 통과시켜줘. 이렇게 얘기를 어느 미친 검사가 하겠어요. 그리고 시켰으면 그 근방에서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조사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횟집, 연어횟집 뭐 뻔하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게 진짜 나쁜 사람인 게 CCTV 보존 기간이 보통 3개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6월 달이면은 거의 지난해 6월이 뭐. 10달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없는 거는 다 아는 거예요, CCTV. 3개월 지나면 CCTV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왜 덮어쓰고 우리 자동차에 달린 그거랑 똑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노린 거죠. 아, 이거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흑색 선전 터뜨리고 생태탕 뭐 빼라가 뭐 신발하고 똑같은 거죠. 아닌 증거를 대라고 계속 흔들어대는 거죠. 이재명 참 이화영 교활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화영도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지만 지금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하고 선을 잘라보려고.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공모를 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쌍방울에서 그렇죠. 800만 불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것을 아무런 보고도 없이 했을 리가 없고 지난해 6월인가 7월에 이미 진술을 했잖아요. 그 당시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알았다. 잘 추진해라. 이렇게 했다고 진술을 한 날부터 이제 난리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인이 그다음 재판에 정신 차리라고 법정에서 소리 지르고 뭐 야 민주당 의원들이 또 검찰청 가서 또 항의하고 뭐 아주 소란을 피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정의는 법 질서는 법을 잘 아는 법 미꾸라지들이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재명 변호사 출신이라서 생각하는 게 맨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법을 흔들고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뭐 적반하장으로 공격해서 완전히 흙탕물 그 이전 투구판으로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누가 옳은지 모르게 그냥 서로 그냥 진흙탕 싸움하면은 어떤 개가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판을 흔들려는 이재명, 이화영의 얕은 술법이고 이게 좌파의 전형적인 술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미애가 늘 이야기하는 소설 쓰는 게 이런 게 소설을 그렇죠. 쓰는 소설 거다. 쓰는 거죠. 그동안 지금 이화영 측에서는 옥중서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검찰이 회유 압박을 했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왜 거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술판까지 보여서 그동안에 이 지난 6월부터 끊임없이 검찰의 회유 압박 주장들이 나온 그런 상황 속에서 술판을 벌이게 했다. 이게 상식상. 나는 그중에서도 특히 최소한도 이런 얘기가 어디서 조금이라도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화영을 변호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그 변호사한테 말 안 했겠습니까? 그럼요. 더구나 또 수원지검에서 그거를 연어회 시켜놓고 술 파티가 됩니까? 그게 아무리 간이 배 밖에 나오고 우리나라 참 이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지만 그게 말이 되나요? 검사가 안 할 말로 죽으려고 환장을 안 했으면은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나라 법 질서를 흔들리고 정의를 혼탁하게 하는 그런 수 중에 하나인데 국민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이 이제 만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웬만큼 사기쳐도 이제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그마한 거 하나만 해도 자꾸 침소봉대가 되고 자꾸 확대가 돼서 국민들한테 크게 다가오는데 의원들 많고 할 일 없으니까 걸핏하면 쫓아가서 항의하고 머리띠 뒤르고 뭐 시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그 담당 변호사 어느 누구도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이 이제 뻔할 겁니다. 뭐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아니 그런다고 해서 내가 확인하라고 했지 뭐라고 했느냐 뭐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또 빠져나갈 건데 이재명은 책임 없어요. 이제는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이 답을 내놔야 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내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교도관 동행한 사람들 다 조사하고, 다 조사하고 그리고 출입기록, 출정 기록, 보고, 법정 기록. CCTV도 다 지워졌긴 했지만 혹시 남아 복원할 있는지 수만 있다면 또 할 수 복원을 있는 거 하고. 해보고 다 해봐야죠. 예. 그러니까요. 예. 이재명은 정말 교활한 게 내가 그 말이 신빙성 있고 맞는 것 같다고 그랬지 언제 내가 법정에서 증언한 거냐 뭐 이렇게 또 우길 거예요. 그러네. 뻔해요. 오리발 내밀 거 기자들이 뻔해요. 자꾸 물어봐서 예. 내 생각을 얘기한 건데 그럼 야당 대표가 내 생각도 얘기 못하냐 또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정말 참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걱정스럽고 이 사기꾼들에 의해서 농단당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참 가엾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검찰이 정말 이재명의 그 유선이랄까 네. 거짓을 확실히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검찰에서 다각도로 네. 조사와 수사를 하면은 이 진실은 그렇죠. 명백히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재명도 CCTV도 검사하고 거기 같이 했던 교도관들도 수사하고 이러면은 얼마든지 그거 밝혀질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하는데 검찰에서 정말 이거야말로 철저히 파헤쳐가지고 그럼요. 이화영과 이재명의 민낯을 그냥 확 뒤집어야 해요. 그렇죠.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별 지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이거 여기에 특별 대해서 지시해야 합니다. 이거는 검찰의 권위에 손상이 가고 수많은 검찰 종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라. 그럼요. 이거는 끝까지 밝혀라. 예? 그래서 검찰 내부 조사 갖고 못 믿겠다면은 세월호 조사 하도 못 믿으니까 민관 조사단이 해외까지 불러서 조사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외부 인사까지 해서 같이 조사하는 것도 검토해 와라 이럴 정도로 저는 좀 분명한 좀 자세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검찰이 너무 무방비로 당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반격을 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조만간 네. 발표가 있지 않겠어요? 네. 이런 사안이 사실이라 한다면 정말 검찰 조직을 문을 닫아야 할 일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 한다면 이재명이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도록 그렇죠. 검찰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럼요.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명예훼손이라든가. 근데 네. 이제 이재명은 둘러댈 거 있죠.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화영이가 얘기한 건데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얘기했지 내가 언제 내가 얘기했냐. 이재명의 수법은 뻔하잖아요. 예. 그런 법적인 그 취약점 빠져나갈 구멍을 다 계산하고 한 어떻게 보면 참 교활한 인간이라고 그렇다 봐야죠.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명백히 검찰의 조사에서 밝혀진다고 한다면은 이재명이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앞으로 양치기 소년처럼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 않아도 뭐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갖고 이재명 말을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사실이 아니라 한다면 본인이 100% 진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거를 가만 놔두면은 이 우리 좀 고영신 TV를 보는 그 현명한 시청자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무지몽매한 그런 일부 좌파 그 선동에 놀아나는 우리나라 국민도 많거든요. 많죠. 예를 들면 천안함 좌초설도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 뭐 언론도 그렇습니다만 유튜브만 해도 지금 좌파가 다 장악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총선 이후에 보수 유튜버들은 지금 완전히 그냥 폭망입니다. 폭망. 네, 서로 다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기가 죽고 위축이 되고 실망해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 지형 자체가 지금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럴수록 정말 보수가 단결하고 단합하고 이 뜨거운 정신으로 뭉쳐야지 이 살 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수들이 계속 또 서로 뭐 헐뜯고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광장에서는 지금도 무슨 한동훈이가 어쩌니 저쩌니 하고 거기에 그런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계속 또 지금도 자기 집에다 총 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또 뭐 그 강성 우파 뭐 그런
또 유튜버들은 끊임없이 뭐 한동훈 지금 선거진 책임을 한동훈한테 몰아야 된다고 계속 저렇게 분탕질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지금 우리나라 선거 이 유권자 구도가 4050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예? 30, 40, 50 젊은 층들이 그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좌파 정교조 교육에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염색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사기꾼 좌파 뭐 이런 쪽에 완전히 나라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정말 우파가 지금부터라도 단결하고 딴 생각 못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똑바른 걸음으로 좀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